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정우TV의 천정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하는 참담한 현실을 보면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공약 하나만은 정말 확실히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코로나 상불 대국으로 세계적 오명을 떨치게 만들고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나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나라가 전 세계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온 세계가 한국인을 마치 벌레 보듯 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종주국 중국조차 한국인 입국자를 격리하는 그런 기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정부의 신뢰성이 이렇게까지 꼬꾸라지고 우리 국민이 가는 곳마다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한심한 정부 본 적이 있습니까?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웃 나라에 무서운 역질이 발생할 때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서부터 장관, 여당 정치인까지 안이하고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동에 경련을 벌이는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인 2월 19일 날 어느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 대책을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미국 정부의 중국인 입국 금지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쇼로 조롱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맹방인 북한과 러시아조차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는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줬을 뿐 아니라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한국인이 감염원이라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염장 지르는 소리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간에 아무리 무능한 대통령이라도 5년 임기 내에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이 허술하고 만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작심하고 잘못된 정책만 골라서 집요하게 일관되게 열정적으로 추진하면 5년 안에 나라가 망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실패는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어서 그렇지 사실 그간 탈원전과 경제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총체적으로 망친 것에 비할 바는 아직 못됩니다. 그간의 누적된 정책 실패로 나라가 이미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능과 오판의 끝판왕으로 코로나가 덮쳤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을 세월호 사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과 비교하는 그런 논객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안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겁니다. 세월호의 경우에는 선장이 이미 저지른 오판과 실수를 바로잡을 방법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배가 전복된 후에는 배 속에 갇혀있는 승객들을 골든타임 내에 구출할 현실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즉시 현장에 달려가서 물에 뛰어드는 수호라도 벌였다면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칭송은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해경의 구조 활동에 방해만 되고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호가 되돌릴 수 없는 사고였고 불가항력이었다면 코로나 창궐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재앙을 정부의 의도된 잘못된 선택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키운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세월호하고는 다릅니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건의와 전문가 집단의 판단만 존중했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선무당들이 과학과 의학을 무시해서 자초한 거 아닙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는 죽어도 못하겠다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을 국적 불문하고 코로나 잠복 기간 동안에는 격리 수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자구 조치인데도 정부가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문 대통령이 그간 해온 명언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완전 예언자 수준입니다.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은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명언 2개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인 2015년 6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메르스의 슈퍼 전파자는 정부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의 사태에 이보다 더 잘 들어맞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남을 찌르려고 만든 칼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베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교과서적인 그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로서 문재인 정부를 이길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날 문 대통령이 국민 안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망고의 진리고 금과 옥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 대통령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걸 보면 이 명은 실천한 것 같습니까?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실제로 보여준 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국가가 존재할 이유보다 중국이 싫어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신념을 철저히 실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중국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물로 바쳐도 된다는 그 눈물겨운 충성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 시진핑 방안을 성사시켜서 총선에 좀 이용해 보겠다는 얄팍한 정략적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 가지 목표에 너무 골몰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은 시진핑이 총선 전에 올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청와대의 상황 판단 능력이 망가졌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시진핑 방안이 성사되더라도 총선에 도움될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시진핑이 노리는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반미 반일 정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미 관계에 틈을 더 버리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막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목표에 공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막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 양국이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미국에는 대북 제재 안 해주면 우리도 대책이 있다. 우리는 딴 길 가겠다. 대북 제재 해제 안 해주면 미국과 한판 붙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대결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진보 좌파의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은 총선 판세를 바꿀 만한 그런 결정적 호재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책 선택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희망사항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간의 이런 wishful thinking이 청와대의 판단력을 흐리고 잘못된 정책 선택의 원인이 되어 온 것을 보면 총선 전략 차원에서 시진핑 방안의 가치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 출신들의 친중 반미 성향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창시절에 필독서로 삼아온 고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와 파르긴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얻고 모택동 사상과 공산혁명에 매료되어서 미제국주의에 대한 정오를 키워온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리가 있는 분석이지만은 저는 주사파들의 굴종적 친중주의 모하사상의 뿌리는 그보다 더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여기고 스스로 소중화를 자처하던 조선시대의 위정측사파의 DNA를 주사파가 이어받았다고 봅니다. 한국인의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는 함재봉 교수의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저서의 제1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 사상적 토대 위에서 2017년 10월 중국과의 사드 3불 합의가 가능했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자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3불 합의란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 세 가지인데 이건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주변국의 강압에 굴복해서 이루어진 가장 치욕적인 주권 헌납 합의였습니다. 사드가 중국에 주는 유일한 피해는 중국이 한국 영토를 미사일로 공격할 자유를 제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일정 고도에 도달해야 사드의 X밴드 레이더로 탐지를 할 수가 있고 그 중국 미사일이 우리 사드 기지에서 200km 이내에 도달하고 고도 150km 이하로 떨어져야 사드로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날아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와 요격을 포기를 하고 북한을 향해서 고정된 레이더를 중국 방향으로 돌려놓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왜곡의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공격하는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방해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3불 합의의 본질은 결국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이것을 보거나 감히 막는 것도 불경으로 여기는 그런 정신자세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천자가 원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뿐 아니라 나라도 통째로 기꺼이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겠다는 이런 뿌리 깊은 굴종의 정신과 충성심이 아니고서야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중국몽은 한국의 악몽일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은 절대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화 사상은 반드시 척결해야 될 가장 고질적 습해다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중국몽이란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해서 한국의 주권은 중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조공관계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꿈입니까? 표현의 자유도 집회 결사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도 없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뭐가 그리 좋다고 중국과 공동 운명체가 돼야 합니까? 아무리 인사치레로 하는 덕담이고 립서비스라고 해도 중국의 아픔은 절대로 우리의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아픔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중국에 대한 순진한 낭만주의, 굴종적 사대주의, 모아사상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조선이 청나라에 조공 바치는 걸 중단한 지가 1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어른거리는 위정척사파의 유령을 몰아내야 코로나 같은 역질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